네. 자, 지금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는데요. 오후장 접어들어서 다시 좀 수급의 변화 있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다시 좀 플러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좀 찾아봐야 하는 것인지, 선물시장 쪽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은 완전히 순매도, 그리고 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또 순매수 포지션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은 외국인이 좀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하는데 현물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죠. 참 우리 시장은 궁금투성이입니다. 우리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고요. 유한타증권 송태용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서요. 빠르게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태용 과장님. 진짜 궁금투성이에요. 미국 좋았고, 일본 좋았고,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저도 궁금해요. 그쵸. 사실. 우리 모두가 궁금해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사실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왜 이런 방향성을 보이고 왜 이렇게 흐름이 좋지 못할까라는 부분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급적인 부분에 계속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선물에서에 대한 포지션이 일부 잡혀가는 거 있기는 하지만은 누적적으로는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아무래도 잭슨홀 연설 이후에 뭐 조금 더 확연한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섹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보통 요즘 올라가는 섹터들이 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가 요 근래 이제 관심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개인들의 비중이 높지 않은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중점적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섹터들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좋았었는데 그것이 결국 그 안에서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차익 뭐 이런 부분이 수급이 빈약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 역시나 모두 다 관망의 형태를 많은 부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제 매도가 조금 더 어제부터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은 너무나 좋지 못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코스피가 뭐 양전했다라고 해도 그동안 가던 쪽에서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안 가던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시면 지금 반도체 찾기가 어려워졌죠.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요. 그리고 LG 화학,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 일단 이쪽에서도 오늘 좀 지수 상승 기여를 크게 하고 있는 쪽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밑에 보이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뭐 네이버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네카오 쪽에 있어서도 기관이 또 네이버를 또 끌어가면서 LG 엔솔,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엔과 같은 쪽에 있어서도 지금 다시 매기가 들어가고 있고, 뷰노, 룬이 또 오늘 굉장히 하루 동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빈집에서의 수급, 이건 또 어떤 논리로 이해를 해야 하냐라는 거거든요. 자, 정 이사님,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뭐 잭슨홀이든 9월 FOMC까지든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계속 확인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유독 느껴지는 게 성장주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성장주들이 또 빈집이라는 점에 있어서 여기 먼저 들어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도 섹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이쪽에서 잠시 모여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먼저 일단은 결론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큰 의미는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쪽에 수급에요? 네.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는 저는 안 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큰 의미 두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하고요 프로그램 매매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프로그램이랑. 네.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차익 거래성으로, 그러니까 차익 거래성 프로그램 매매를 외국인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싼 곳에 매수가 들어갔다가 비싸면 팔게 되는 그런 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장에서 뭘 중점으로 보냐면은 시장 베이시스 봐요. 시장 베이시스 보고 외국인 현물 선물 이렇게 흐름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하고 그 시장 베이시스 보는 이유는 결국
외국인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걔네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산식에 따라서 차익 거래성 매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두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8월달 들어서 상당히 2차 전지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8월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트럼프에서 해리스로 순환배가 발생이 된 거고 예.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벤치했던 전기차 화재 이런 이슈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쪽 플러스 해가지고 전고체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슈 그 미국 대선 테마 거기다 플러스 전기차 화재 테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땐 8월달 들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달에 바이오가 강했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8월달이 끝나고 또 9월달에 가게 되면은 또 2차 전지는 또 사라질지 다 많은 분들도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8월달 한정해서 좀 제한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초적으로 2차 전지가 뭐 바닥을 잡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할 만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수급 의미 두지 말자. 그러면 이사님 반도체 쪽 고점에서 차익한 네네. 그러한 물량이 지금 2차 전지에서 단기간적으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오히려 반도체가 쉬어갈 때 그쪽으로 주력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세요? 확률적으로 2차 전지보다는 네. 반도체가 좀 더 낫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조금은 그 노이즈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만약에 7월 17일 있잖아요. 7월 17일 날 코스피 지수가 종가가 2,843포인트거든요. 이때부터 그 8월 5일 날 2,386포인트까지 그냥 쭉 내려갔다라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자, 방금 말씀 7월 17일부터 7월 말까지 지수가 내려간 이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나왔던 급락에 나왔던 이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하락이 나와서 8월 5일 날 나왔었던 2차 하락 부분을 지금 첫 번째로 만회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1차 하락의 분기점으로 접근했는데 그 분기점에서 한 번 정도는 좀 부대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만약에 1차 충격, 2차 충격이 아니라 그냥 쭉 충격이 됐다면 바로 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1차 충격, 2차 충격 나눠서 왔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충격을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1차 충격분을 다시 가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향은 어쨌든 위로 갈 수 있다라는 쪽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가져봐야겠네요. 단지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네. 필요할 뿐이다. 같은 질문 우리 송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이 얘기도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전에 상단에도 보였었는데 어제까지 외국인이 7거래를 연속 담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관이 또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도 기관도 LG 엔솔 쪽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단이요. 어떤 쪽에서는 이게 환매수적인 성격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악재가 나왔는데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매수 물줄기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금부터의 스타트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업황으로 얘기하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가 우리 공통된 답변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으로 2차 전지단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실지요, 과장님? 매매 플레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 대표적인 종목군으로는 골치 안 아프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점 매수라는 거 그리고 저가 매수라는 게 의외로 15에서 20%에 대한 수익률은 일반 기존 주도주보다 잘 줄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바닥권에서부터 워낙 빈집이었기 때문에 네. 그 빈집을 공략하고 들어올 때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의외로 큰 종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이틀간에 10% 정도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업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 시간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3분기 때 수익성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점쳐지고 있었었는데 뭐 7월달 양극재 수출입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3분기에서 4분기 때로에 대한 수익성 개선에
기관의 지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헤게모니 자체가 수요자 측으로 좀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에 대한 실적의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 2차 전지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부터 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수익이 나셨던 것도 다 뱉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 관련돼서는 짧게 5에서 10% 사이를 그냥 순간순간 겟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한 5에서 10%까지 만약에 보인다. 그럼 빠르게 차익하고 나와야 되는 영역인 거네요. 오히려 모아가기보다는요. 굳이 이 자리에서 업황 턴이 안 보이는데 네. 모은다라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돌려 나오기 시작을 할 때는 종목 선택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LG 에너지솔루션 아니면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 에코프로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가 가장 변동성이 클 건가. 에코프로 머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효율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단기적인 접근은 열어두되 모아간다거나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볼 것까지는 제안을 좀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고,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뷰노룬이 오늘 얘기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뭐 여러분 다 똑같았을 거예요. 정태근 이사님, 네. 영업이익 적자 그거 하나 걸려요. 나머지는 뭐 낙폭과대다, 금리 인하다, 사실 좋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기대감으로 네. 미리 땡겨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확실히 그 영업이익 흑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세요? 그 얘기 과시화될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그때 들어가도요? 네. 지금 루닛하고 뷰노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은 하나씩 성과를 만들어가는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연초에 뭐 언론에 나온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 종목 그 회사들이 미국 쪽으로 공약을 가속화하게 되고 성과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성과들이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공급 계약인데 중요한 건 만약에 작년 이맘때쯤 이렇게 의료 AI가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대감은 충분히 많이 나왔고 예. 시간 텀을 두게 되면서 이제 뭐가 잡혀야 되면 숫자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흑자제한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국내 쪽이라든지 북미 쪽의 성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인데 결국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숫자가 잡힌다는 얘기가 좀 가시화가 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은 기울기가 방향성이 지금은 뷰노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뭐 뷰노가 최근에 와서 241선을 회복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닛하고 뷰노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조금은 바닥 확인을 그러니까 하락세가 조금 완만해지게 되면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장 가시화된 얘기만 나오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저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느긋한 관점으로 열어본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지금 수급도 단기적일 수 있다로 정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은 테마주처럼 단기에 튀는 수급이라기보다는 예. 장기성 자금으로 천천히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루닛도 그렇고 네. 뷰도 그렇고 뭐 눈에 안 보이는 누군가 있다고 세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상승한 걸 티내고 가고 싶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띄게 천천히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어요. 매집 관점일 수 있다. 그것까지 한번 열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바이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바 보이고 있네요. 외국인 순매수 상이 3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바도 삼바인데 뭐 바이넥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뭐 9월 달쯤에 하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과 가시성이 좀 많기는 한데 여기에 더해서 FDA의 중국 임상 실시기관 조사 요청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 과장님.
지금 바이넥스가 지칠 줄 모르고 가니까 ST팜도 갑자기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같이 들고요. 그리고 삼바는 뭐 꺾이나 싶지만 아니 하면서 또 다시 또 그 선을 지지해주면서 이제 확실히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의 중심을 더 하반기에는 모아갈 수 있는 건지 그 힘을 한번 체크해봤으면 하거든요. 지금 레벨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CMO 쪽은 괜찮았죠. 계속 뭐 계속. 이슈도 나오고 예. 이러니까 좋은데 사실 그 외에 따른 지금 제약바이오가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제 사실 유한양에게 FDA 승인 이후에 방향성이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가 도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수호 섹터인 CMO 쪽으로만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CMO에서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두 기업이 둘 다 공교롭게도 오늘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 CMO 쪽에 대한 기회를 앞으로도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연동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원래는 생물보안법이 연내 12월 달 정도에 하려다가 그것의 시기가 조금 더 빨라졌어요. 9월 달로 갔는데 그 9월 달로 가게 되면서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의 변경도 그만큼 빨라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졌거든요. 그게 어제 ST팜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급사로 이제 선정이 됐다. 이러한 이제 이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ST팜이 크게 좀 뛰어오르게 되는 이런 부분을 연결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수주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수주가 더욱더 장기적인 계약으로 변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국내 업체라든지 아니면 인도 관련된 CMO 업체들이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CMO에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생길 텐데 지금까지 조금 덜 움직인 애들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A 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올라간 것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정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 탑픽주 바이넥스는 전략 적중인 것처럼 지금 최고가 부근에서의 계속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치고 올라오는 쪽은 ST팜이었잖아요. 워낙 뉴스도 좋았어요.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원래 납품하던 쪽이 오히려 ST팜이 할 수 있으면 최대 수혜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 바이넥스로 어느 정도 쭉 홀딩 관점이신지 아니면 ST팜 교체 없이 바이넥스로 그냥 쭉 가는 관점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고집이 좀 셉니다. 바이넥스군요. 무조건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이 특별한 이유는 네. 지금보다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이넥스를 자꾸 이제 생물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밀러? 사실 그쪽 같은 경우 수혜가 되는 쪽은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어디냐면 인도 쪽이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인도가 가장 좋대요.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인도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바이넥스와 CDMO 관련돼서 이슈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생물 관련된 그런 보안법보다는 그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그러니까 약가이나 그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9월 달이 되게 되면은 미국 FDA에서 그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 수렴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처방 전에 아무래도 이 바이오 시밀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대선을 보게 되면은 뭐 트럼프도 그렇고 뭐 지금 해리스도 그렇고 양쪽 모두 약간이나 이거는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트럼프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여기서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슈를 봐야 되고 그러면 이 규제 완화는 셀트리온을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보다는 가업 승계라는 그 이슈의 주가 좀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위탁 생산을 진행할 수 있는 바이넥스가 상대적으로 주가 그래서 저는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뭐 이슈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생물보안법보다는 미국 FDA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이쪽에 좀 더 네.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의 규제 완화. 미국에서 임상 한번 뚫면 추가적인 임상 시험이 필요한데 그거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 쪽에 진출할 때 있어서 용이해질 수 있거든요. 바이넥스 뭐 양재료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현재로서는.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올라도 국내 반도체는 유독 부진한 이유, 유독 어려운 질문을 제가 자꾸 송 과장님께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원래 계절적으로 7말 8초가 IT 하드웨어가 좀 부진할 수 있는 때라고는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답답했던 거는 사실이라서 요 시기에 원래 피크아웃 우려가 전통적으로 따라 붙는다고 하지만 엔비디아 잘 가는데 왜 국내가 이렇게 때려 맞는 걸까요? 일단 반도체 섹터는 커요. 그리고 지금의 수급 상황에서는 그 섹터 전부를 커버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반등이 바닥에서부터 많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핵심적인 종목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욱더 오버퍼폼이 나온 것도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가장 애물단지 섹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예. 거고, 그리고 웃긴 것은 이 섹터가 올라갈 때 갭으로 올라갔어요, 보통. 그날 당일날 사게 됐을 때는 보통 다 손실이 나는 맞아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엔비디아 상승 나오고, 그리고 갭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또 밀리고, 그리고 갭 나오고 올라가고. 네.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의외로 많은 부분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에 증액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기업들 관련돼서는 우리가 주목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3분기나 4분기 때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더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될 수밖에 없다. 즉 HBM 관련돼서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서부터의 턴어라운드를 보다 빠르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충분히 더욱더 오버퍼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레거시라든지 이런 가동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소재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예. 실적적인 측면을 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흔들리는 노이즈 속에서도 오로지 숫자 쪽에서의 증명에 더 집중을 해보는 전략 가져보겠습니다. 시간이 역시 야속하네요. 두 분의 프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